트랙에 운동하려고 나왔어요. 나 근데 지금 몇 바퀴 뛰었는지 까먹었다. 오늘처럼 수업이 없는 날에는 조금씩 시간을 내서 러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인생의 목표로 지, 덕, 체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춘 인간이 되자, 이걸 좀 정했어요.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덕체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올라 그냥 뛰어. 네, 이제 준비 운동하고 몸 풀고 달리기 시작할 건데, 그냥 달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수험 생활을 마라톤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러닝을 좀 해보니까 확실히 수험 생활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달려볼 생각인데, 지금 좀 걱정인 게 한 번도 말을 하면서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뛰어본 적도 당연히 없어서 과연 가능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릎 밑밥을 좀 깔자면 무릎 인대 쪽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애시당초 기록을 재면서 빨리 뛰는 거 이런 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게 도대체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정도의 아주 느린 스피드로 뛰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 바퀴를 뛰면 이 트랙이 400m거든요 그래서 10바퀴, 그래서 딱 4km 오늘 뛰도록 할게요. 준비 운동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준비 운동 마치고 러닝 시작했습니다. 기분 좋게 한번 뛰어볼게요. 큰일 났다. 시작하자마자 힘들다 이거. 지금 준비 운동하느라고 힘을 너무 다 뺐나? 천천히 즐기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을 시작한 거는 몇 달 안 됐어요. 원래 달리기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힘들고 지겨우니까. 근데 체력 관리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떤 운동을 좀 해볼까 고민하다가, 달리기는 그래도 진입 장벽이 좀 낮아 보였어요. 일단 러닝화 하나 사면 되니까, 그냥 나와서 뛰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스포츠는 솔직히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새롭게 뭔가를 배우고 도전한다는 게 조금 겁나기 시작하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러닝은 그나마 그래도 일단 시작이 편하겠다 싶어서 러닝화부터 일단 하나 사고 집 밖에 나와서 나부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사실 뭔가 회계사나 세무사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전망이 어떻다는 점, 합격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어떤 강의가 장단점이 뭐가 있고 향후에 비전이 어떻고 돈은 얼마나 버는지, AI가 대체를 할 거라는 등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애초에 시작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늦어지죠.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합격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닝도 이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무릎 관절에 어떻다는 둥, 족저근만 영위가 그게 어떻다는 둥, 그런 거 다 따지기 시작했으면 애초에 시작을 못했겠죠.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러닝을 하려고 처음 나와서 뛰어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체력 관리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죽어라고 뛰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뛰었는데 GPS 보니까 한 1km 달릴까 말까 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 더 이상 못 뛰겠더라고요. 되게 좌절했었는데, 그냥 이제 그거를 좌절을 딛고 그 다음날도 또 뛰고
그 다음에도 또 뛰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어떻게든 한번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게 실력이 금방 늘어요. 처음에는 1km도 못 뛰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km 뛰고 있고, 또 어느 날 그러니까 5km 뛰고 있고, 어느 날 10km 넘겨서도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공부할 때도 보면 회계, 세법 이런 거 처음 배우면 저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 갑자기 깨달음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 포인트가 올 때까지 힘들어도 좀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 확실히 한쪽 손에 카메라가 들려져 있으니까 팔에 한쪽만 이렇게 쳐야 돼서 쉽지가 않네. 카메라 되게 가벼운 카메라거든요. 근데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근데 또 중요한 게 조금 재미 붙였다고 해서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실력이 좀 생각보다 빨리 늘길래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km를 넘었을 때 한 12km 정도를 뛰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과연 얼마나 뛸 수 있는가 뛰어봤는데 그때 딱 19km를 뛰었어요. 1km만 더 뛰었으면 20km인데 19km 뛴 게 너무 아쉬운 거야. 너무 아쉬워서 다음날 좀 쉬었어야 되는데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도 나가서 또 뛰었어요. 또 뛰었는데 처음에 한 15km 정도? 그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15k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제 좀 뭐 많이 뛰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억지로 참고 뛰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는 그 정도의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뛰기는커녕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 집에 올 때는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서 한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거의 한 며칠 동안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굉장히 고통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봤더니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러닝이나 자전거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래요. 쉽게 말하면 무릎 인대에 염증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몇 달 쉬어야 된대. 뛰면 안 된대. 그래서 그때 마침 또 겨울이 되고 해서 추워서 어차피 못 뛰는 거 몇 달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다시 뛰려고 나가봤는데 못 뛰겠는 거예요. 한 3km밖에 안 뛰었는데 무릎이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했죠. 나름대로 체력 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통증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재활 치료 그런 걸 꾸준히 받고, 또 헬스장 가면 PT 하는 트레이너님한테 제 증상을 다 이야기하고 이 관련된 보강 운동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과 PT의 도움으로 재활을 좀 꾸준히 했고, 그랬더니 지금은 조금 뛸만해요. 아직도 솔직히 100%는 아니어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뛰면 기록에 욕심내면 아프긴 합니다. 그러니까 러닝이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까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나 경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생겨버리는 거죠. 공부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할 거면. 근데 일단 시작을 했으면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셔서 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보도 좀 수집하시고 전략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는 요즘에 뭐 각종 커뮤니티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떤 강사 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런 정보도 좀 보시고, 요새는 학원 홈페이지마다 샘플 강의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강사진도 좀 꾸려보시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홍범석 님이라고, 그 707 특수부대 나오시고, 강철 부대도 나오시고, 이번에 피지컬백 시즌2에서 준우승 하신 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저보다 한참 어려요. 어린 동생이지만 존경합니다. 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운동을 잘해서 남자로서 멋있어 보인다, 그것도 물론 있는데, 그 멘탈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 멘탈을 부여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저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팬즈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요새 그분 팬이 돼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 올라오면 무조건 알림 신청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인스타 게시물 올라오면 맨날 하트 누르고, 방송 출연하시는 거 다 찾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뛰고 있는 이 곡을도 뭘 알아보고 산 게 아니고, 그 홍범성님이 쓰고 다니시는 곡을 똑같은 거 그냥 매장 가서 유튜브 화면 보여주면서 이거 똑같은 거 주세요 해서 그냥 산 거고, 지금 신고 뛰고 있는 러닝화 보시려나? 러닝화도 홍범성님이 신으시는 브랜드 가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거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왠지 제품이라도 똑같은 거 쓰면 조금이나마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뛰는 폼도 지금이야 뭐 말하면서 카메라 들고 뛰니까 폼에 신경 쓸 수가 없는데, 평상시에 뛸 때는 그 홍범성님 뛰는 자세가 진짜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폼을 어떻게 비슷하게라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안 되지. 그분이 그런 폼을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불과 한 몇 달 만에 완벽히 따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롤모델 삼아서 저 사람 좀 되고 싶다, 그런 마인드가 동기부여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 지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을 먼저 합격하신 분이 있고, 그 생활을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롤모델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 롤모델처럼 사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면 수험생활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동기부여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덕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유도 어쨌든 강사로서 수험생분들 앞에 서서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수험생분들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만 많이 보인다 그러면 저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적인 측면, 덕을 좀 갖추고 또 몸도 좀 튼튼한 자기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이나마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큽니다. 지금 러닝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요. 나 근데 지금 몇 바퀴 뛰었는지 까먹었다. 말하면서 뛰니까 바퀴수를 세지를 못하겠네. 몰라, 그냥 뛰어. 힘들어. 그 목표는 쇼텀 골이라고 하죠. 좀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트랙을 뛰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냥 평상시 로드러닝 할 때는 예를 들어 오늘 목표가 10km다. 근데 1, 2km만 지나도 숨차고 다리 아픈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앞으로 내가 8, 9km를 더 뛰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힘이 쫙 빠져요. 완주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뭐 전봇대가 하나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일단 죽든 살든 저기까지는 가자. 그냥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곧 쓰러질 것 같았는데도 어떻게 또 뛰어져. 힘이 아직 있어요. 그럼 또 다음 목표 세우는 거지. 저기 앞에 보니까 뭐 벤치가 하나 있어. 저 벤치까지만 어떻게든 가자. 해서 또 가는 거죠. 달성했다? 그럼 또 다음 목표.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다음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죠. 성취감, 그리고 재미, 이런 걸 좀 느껴가면서 뛰면 어느새 목표했던 거리를 다 완주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수험생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험생활 뭐 몇 달 만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 자꾸 생각하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못합니다.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그러지 않으려면 단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오늘 하루 여기까지는 끝낸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순공 시간 몇 시간은 무조건 채우겠다. 뭐 이런 거 충분히 잡힐 만한 목표요. 눈에 보이는 목표. 그 다음에 뭐 주 단위로 이번 주에 내가 뭐 몇 회독 하겠다, 몇 월까지 어떤 과목, 어떤 주제 완벽히 끝내놓겠다, 뭐 이런 목표들을 좀 가시적으로 세워놓고 하나씩 달성하다 보면 성취감도 느낄 거고요. 수험생활 힘들잖아요. 하지만 버틸 수 있는 그 성취감들이 그 버팀목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뛰고 있는 이 트랙의 가운데는 축구장인데 반 갈라서 두 팀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 팀은 시니어 축구 다니신 것 같아요. 연세가 그냥 얼핏 봐도 평균 70은 넘어 보이시는. 그리고 또 반쪽은 여자 축구단 분들이세요. 되게 멋있습니다. 두 팀 다.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거 나이 들면서 조금 엄두가 잘 안 나고 시간 내기 어렵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다 취소할게요. 반성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는 거지. 시간 내면 다 나가요. 그 막상 합격하시고 나면 체력 관리하고 자기 관리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회계사든 세무사든 전문가로서의 자격증이 주는 메리트가 상당하죠. 뭐 명예, 지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따라올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당연히 고객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도 꼭 짬내서 자기 관리하세요. 꼭 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외국어 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험생활 때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 안 나서 못했던 것들 막상 맘만 먹으면 또 합니다. 이게 저 지금도 강의가 되게 많아요. 강의가 워낙 많아서 공부할 말이 헛나오네.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솔직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학원에 강의하라고 도착하기 전에 헬스장 먼저 가요. 그래서 최소 한 1시간 정도 운동하고 그리고 씻고 가서 이제 강의 수업 시작합니다.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훨씬 더 가뿐하더라고요. 강의 오래 해도 옛날보다 좀 덜 힘들고, 그래서 관리는 평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황은 핑계 불가합니다. 지금 3000m 찍었어요. 1000m만 더 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리기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중간중간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근데 어쨌든 목표한 거를 끝까지 다 해냈을 때 그때 그 성취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성취감 때문에 러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수험생활 엄청 힘들죠, 당연히. 근데 그 힘든 생활을 좀 이겨내고 달성을 해내시면 그 성취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보상도 보상이지만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해냈다는 성취감, 그 성취감이 엄청나거든요. 분명히 힘든데 어차피 다른 사람 다 힘들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 다른 수험생들 다 똑같이 힘들 거야. 하지만 그걸 또 어떻게든 힘을 쥐어짜내서 버텨내고 있는, 견디고 있는 경쟁자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견디고 하시다 보면 언젠가 완주를 하실 거고, 완주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고생한 거 충분히 보상 받고도 남을 그런 엄청난 성취감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저도 좀 응원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 바퀴수 세는 거 까먹었는데 GPS 보니까 9바퀴 뛰었네요. 3,500 좀 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바퀴. 막판 스포츠가 중요해요. 수험생활로 결국은 마지막 한 2달, 3달 거기에 모든 승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강의라든가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시험 당일날을 준비하신다기보다는 사실상 막판 2달에 얼마나 잘 뛸 거냐, 그거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막판 2달을 진짜 완전 달려주셔야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1년 동안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 2달 무너지면 절대 합격 못합니다. 반대로 1년 동안 조금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감이 있었을지라도 막판 2달 동안 바짝 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막판 2달에 달리려면 그래도 뭘 알아야 달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달 동안 달릴 그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판 2달에 진짜 그 누구랑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특히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 와서 부끄럽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진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890 100m만 더 갈게요. 원래 여기까지 오면 4,000m 돼야 되는데 GPS랑 좀 오차가 있나봐요. GPS 기준 4,000m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4,000. 왜 실려나? 오케이.
솔직히 되게 천천히 뛰어가지고 숨이 차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뭐 천천히 뛰어서 무릎도 안 아파요. 근데 이게 말하면서 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호흡이 안 되니까. 그리고 카메라 평상시에 들고 다닐 때 몰랐는데 뛰면서 드니까 이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어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목표로 했던 10바퀴 4,000m는 다 해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뛰면서 생각을 해낸 건데 달리기, 러닝, 그리고 수험생의 배움, 러닝, 발음 구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러닝과 러닝 이렇게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점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달리기하면서 느낀 수험생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봤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 들어서 저의 강의를 또 수강해주시는 수강생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이라도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지덕체 3박자를 다 갖춘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달성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또 카메라에 담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쿨링다운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웜업, 준비 운동 이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약간 몸을 좀 풀어주는 그게 무조건 있어야지 그런 걸 안 해서 부상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강의 듣고 오늘 책상 앞에서 공부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뭐 집에 돌아가실 때 지하철 안에서라든지 아니면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샤워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던 내용들을 좀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다지는 그런 훈련 하셔야 탈이 안 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